개념으로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자 그리고 대통령의 발표도 중대 발표가 있었는데 당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맞추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가치일 텐데 장기적이고 또 지속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좀 이게 다른 연료를 썼을 때 이런 가정을 하면 이건 가상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대전 시민들에게 이미 열병합이 운영되면서 이제 뭐 배출했던 오염 물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경제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구가 멸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협약을 몇 번씩이나 맺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탄소 중립에서 에너지 전환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을 뭐 이제 열병합에만 물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에너지 이 공급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급 정책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현실적인 수준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이제 나가서 토론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병합이 사업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게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을 100만 톤까지 이렇게 상정을 했더라고요. 예. 2019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한 20만 톤 정도 나왔었고요. 그럼 90만 톤이 늘어나는 건데 대전시가 2030년까지 211만 톤을 감축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미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 211만 톤을 감축해야 되는 판에 80만 톤에서 90만 톤을 늘리는 계획을 제출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오 본부장님. 예,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정확하게 뭐 잘 모르지만은요. 기술은 이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수소 경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이제 그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새롭게 한 친환경 연료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서울시도 그렇고 뭐 경기도 안양시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늘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임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00이 보면 시장에서 보면은 그냥 중간치 정도 됩니다. 대부분 그 한전, 발전,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기본 100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2개씩 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희들도 해야 되고 한데 저희들이 왜 이제 필요하냐 하면은 지금 당장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2050년까지 탄소가 제로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갈 때 저희 열병합 발전은 지난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 또 30년은 그 중간 다리의 어떤 브릿지 역할로서 에너지를 공급은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브릿지 에너지라는 거를 저희도 환경단체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브릿지 에너지지만 언제가 이것도 석탄 화력처럼 꺼야 될 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방향이 지금 느리다 얘기하지만 뭐 저희는 빨리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 브릿지라는 이유로 이 불들이 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 30기 폐지한다는데 그거를 다 LNG 발전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 방향이 맞나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가스 발전 최종 투자 결정 용량 제가 이런 것도 좀 찾아봤는데요.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언젠가는 좌초 자산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LNG 자체가 이제 액화하고 연료하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용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유럽이나 이런 곳들은 이제 35%를 넘었대요. 그래서 석탄 화력의 이제 발전 비중을 넘기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발전들이 계속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브릿지 에너지만 얘기하고 있을 거냐 이런 준비를 왜 더 빨리 하지 못하느냐 저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이라고는 네. 하지만 그 과정이 또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우려신데 잠깐 짚었지만 임 교수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박 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나라 이제 독일이나 덴마크를 제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는 저희보다 훨씬 일찍 선제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거의 한 56% 육박을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30%를 넘어서
3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네. 사실 저희가 2040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대략 한 35% 정도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독일에 비해서 지금 한 30년 정도, 네, 한 20, 30년 정도 지금 뒤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이 확대되면서 최근에 집단에서 사업의 역할이 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도. 그게 뭐냐면 이제 전력 계통 안정성의 문제거든요. 재생에너지가 청정한 에너지이면 분명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사실 전력이 단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력 수급 안정망을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청정에너지면 분명하지만 그런 계통의 불안정성을 제거를 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병행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였지만 잉여의 재생 전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열로 전환해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전력을 쓰지 않고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어떤 파워 투 힛 기술이라는 것들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열로 저장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집단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기술 거에 재조명을 받고 있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가 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제주도가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12%, 13%를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발전 출력 제한이라고 하는 즉 풍력 발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계통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발전기를 안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제 어쨌든 저희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굉장히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텐데 그럴 경우 전력 계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보완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집단 사업을 그냥 단순히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좀 배제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부충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이제 수급 측면에서 네.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신데